1.25%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연초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.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. 자, 어떻게 하면 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경제전문 기자 고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근데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요. 지금 뭐 기사를 보면요. 네. 정말 무서워요. 영끌족 주택담보대출 금리 더 오른다. 6% 눈앞. 이자 부담이 지금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사실 그 지난해 영끌에서 집을 구매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2030의 한 80%, 70%가 변동금리로 받았어요, 대출을.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따라서 내 부담이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근데 상식적으로 고정금리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변동금리를 받았어요? 변동금리가 싸거든, 지금. 보통의 변동금리가 더 싸요, 고정금리보다. 예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네. 내가 고정이냐 변동이냐 이걸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. 제가 실제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실사례를 통해서 맞아요. 얼마나 더 이렇게 부담을 지게 되는 건지.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6억짜리 집을 그냥 대충 한 6억으로 잡았습니다. 네. 4억은 주담대, 주택담보대출 했고요. 1억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았고요. 네. 내 돈 내산 1억을 내 돈으로 갖고 왔습니다. 실제 우리 더라이브 PD의 자산 형태입니다. 아이고야. 네, 그렇습니다. 자, 2년 전에 받을 때는 금리가 주담대 금리가 3%였어요. 총 대출 이자가 20년 만기라고 했을 때 네. 20년 동안 부담해야 될 이자가 약 1억 3,200만 원. 이렇게 하니까 너무 크죠, 단위가. 월로 갈게요, 월. 월로. 가겠습니다. 네. 원리금 상환액이 약 222만 원입니다.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맞습니다. 갚아가니까. 최근에는요, 이제 분할 상환을 다 하도록 의무화 거의 해가지고요.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거의 6%에 육박하잖아요, 주담대 금리가. 네네. 그러면 똑같이 4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. 부담해야 될 이자 부담이 원리금 부담이 약 287만 원, 65만 원이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2년 전에 받았던 사람과 네. 지금 받는 사람은 네. 주담대만 했을 때 65만 한 달에 원. 65만 원. 더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잠깐만요. 제 기사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신용대출 5% 눈앞, 비투족 곡소리 나나. 신용대출도 이렇게 올라가요? 아니 어차피 금리가 오르니까 오르니까. 다 오르죠. 다 신용대출 오르니까 한번 잘 신용대출 찾아볼게요. 금리가 예. 2년 전에는 3%였는데 지금은 5%대 네네. 육박하고 있어요. 그럼 이제 2.5로 빌렸습니다. 옛날에는 월 21만 원만 부담하면 됐어요. 근데 이제는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이 1억 빌리는데 지금은 42만 원을 부담해야 돼요. 네. 주담대, 신용 합쳐서 월 약 증가분입니다, 이거는. 85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되죠.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. 맞아요. 와. 이 정도 되니까 영끌족 잠 못 이룬다라고 하는데 네. 잠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미 받은 2년 전에 받은 영끌족들은 잠 잘 잘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변동금리라고 해봐야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만 부담이 늘어나니까 기준금리 0.5 정도 올랐다고 치면은 1억 받으면 한 50만 원 오른 거거든요. 네. 2억 받았다고 치면은 100만 원 부담이니까 월 한 8만 원 부담밖에 안 늘어나는데 잠 잘 수 있습니다. 문제는 뭐냐? 미래의 영끌족 분들. 지금 새롭게 이렇게 빌리는 사람들. 새롭게 빌리는 분들은 아마 잠을 좀 설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. 근데 이제 모두가 이제 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제 유동성 돈이 많이 풀린 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.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궁금하면 고개를 들어 연준을 보라고 예. 하는데 연준이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미국보다 금리가 네. 낮으면 안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자금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올려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올렸던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금리를 맞아요. 올리진 않았지만 전망이 이제 올릴 것 같으니까. 올릴 것 같으니까.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정부의 정책이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거든요. 네. 대출을 좀 덜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죠. 그러다 보니까 정책 효과 플러스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합쳐지니까 빠른 속도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더 걱정은 금리 인상이 앞으로 뭐 몇 번 더 있을 네, 것이다. 맞아요.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주 걱정이 큽니다. 걱정이 아마 크실 거예요. 예. 왜냐하면
세 차례 올린다라고 했거든요. 올해만 세 차례요? 네, 이미 한 번 올렸죠. 네. 앞으로 2번 더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벌써 1.25인데 이게 코로나 전하고 거의 같은 맞아요. 거잖아요. 네. 네. 근데 앞으로 2번 더 올릴 거예요. 아이고. 전문가들 대부분이 최소 3번인데 이미 한 번 올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2번 더 남은 건데 그러면 2.5, 2.5. 그러니까 0.25, 0.25 하니까 1.75. 0.5가 오르는 거니까 예. 네. 1.75%가 되죠. 아이고. 여기다 가상금리 붙이면 이론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%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. 상당히 너무- 이제 걱정이 너무 큽니다. 겁을 네.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는 남일처럼 네네네. 봤습니다. 저는 이제 세입자니까요. 아, 세입자. 네. 세입자 전세 케이스가 자금 또 문제가 대출 있습니다. 부분은 어떻게 변하는지. 사실 세입자분들이 사실 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. 일단 예전에 이제 2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전세를 들어갈 때는 전세가 4억이었습니다. 그래서 2억을 빌려가지고 들어갔어요. 금리 3%로 연 6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. 네. 만기 2년이 지났습니다. 네. 근데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안 했다고 치고 네. 한 2억 정도 올랐잖아요. 기본적으로. 전세금. 엄청 올랐더라고요, 전세가. 전세금도 올랐어. 네. 그럼 어떻게? 없으니까 빌려야죠. 2억을 더 추가로? 빌려서 추가로. 아. 2억 받았죠. 네. 그러면 부담해야 돼. 게다가 금리는 5%로 올랐어. 아. 부담해야 될 돈이 연 2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시뮬레이션 결과.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맞아요.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. 중요한 게 이미 뭐 영끌에서 집을 샀거나 또 앞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맞아요. 받거나 뭐 이렇게 전세 대출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금리를 조금이라도 좀 네. 낮게 네. 좀 싸게 돈 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현실적인 부분 좀 알려주세요. 이게 예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변동을 했어야 됐어요. 당연히 변동. 변동금리. 무조건 변동금리. 네. 왜? 계속 금리가 내려가니까. 네네. 지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. 이런 시절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. 이제는 고정금리가 더 싼가 하고 고려를 해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. 근데 변동금리보다 이제 새로 받을 때 고정금리가 더 비싸다고 하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기준이. 앞으로 2번 더 올린다면서요. 예. 최소. 만약에 3번을 올려봐요. 역전이 일어납니다. 근데 앞으로 더 올릴지 모르는데 나는 마음 편하게 고정으로 쭉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아. 그럼 고정을 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확실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가정형으로 말한 게 뭐냐면요. 이게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또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 올릴 수 없어요. 그럼 다시 또 내릴 거거든요.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우리 대출 금리도 우리도 내려가는 거죠.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럼 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잘 따져보고. 맞아요. 이거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각자 은행 가면 상황이 친절하게 달라서. 상담해주겠죠? 은행 가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추천하는 게 과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를 좀 따져보죠. 좀 뭐 따져보겠습니다. 보통 이제 주담대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5년 동안 고정금리니까 네, 맞아요. 그런 부분을 좀 잘 네네. 살펴봐야겠네요. 알겠습니다.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제 돈 빌리는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 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좀 들 수 있거든요. 그럼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? 어떻습니까? 지금 우리가 영끌에서 집을 사는 건 금리가 낮을 때 얘기였어요. 시장에 돈이 많을 때.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덮어놓고 집값을 그냥 다 오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A급지, B급지, C급지 가릴 것 없이 다 오르거든요. 주변부 모두 시중에 돈이 시중에 많으니까. 많으니까. 예, 예. 근데 지금은 시중에 돈을 점점 빨아들이는 추세거든요. 네. 그럼 지금 영끌에서 집을 살 때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. 왜냐하면 미래 영끌하면 지금 잠을 못 잘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에 맞춰서 집을 사는 이런 시절이 지났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돈이 6억 있어. 그럼 저쪽 어디 경기도 쪽에다 집을 사가지고 출퇴근에 4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난 집 샀어. 이렇게 해가지고 흐뭇해할 때는 지났다는 거죠.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고요. 일단은 기회를 봐야 됩니다.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이 있나 없나를 봐서 가끔가다 급매가 나오거든요. 이렇게 네. 시중에 돈이 떨어질 때는 그 급매를 노려볼 수도 있고요. 본인이 잘 선택하셔야지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단 집부터 사보자라는 시절은 끝났다.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실수요자냐 맞아요. 그런 부분을 많이 따져봐야겠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함께하는 시간 한 9분 동안에 스트레스만 많이 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맞습니다. Stay